안녕하세요. 존 버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중국 주식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그냥 금 얘기는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은요, 제가 금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금 쪽으로 많이 뜨는데요. 어떤 분이 금값 상승의 뭐 진실 막 이걸 알려준다고 이렇게 영상 올려서 그냥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순전 엉터리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조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 이유를 하나도 모르면서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옛날 상식을 갖고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제가 요즘 돌아가는 트렌드, 금이 왜 올라가는지, 요즘 돌아가는 트렌드, 그 다음에 은, 실버, 그 다음에 금, 실물금 이게 왜 올라가는지, 저 이거 진짜 쿠팡으로 제가 금이랑 은 지금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은을 못 삽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 금 파는데 한국금거래소에 전화를 해봐서 언제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달 이상 걸린대요. 실버바가. 그리고 골드바는 있긴 있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만한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야, 지금 한국에서 지금 금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구나. 그리고 한 달 지나도 지금 은값이랑 금값이 계속 오르면요, 실물 금이나 실물 은도 이거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지금 핫한데 금에 대해서, 금 상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금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던 예전 경제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다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 제가 너무 못 듣겠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좀 듣고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면 그냥 맞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시에 금값 상승을 믿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아니, 경기 침체 시에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금도 당연히 빠질 수 있겠죠, 수요가 줄어들면. 그런데 그래도 금은 해지 자산입니다. 이 경기 침체 시에 하락은 하지만 주식보다는 하락 안 하죠, 여러분들. 금이 뭐 경기 침체 시에 상승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겠죠. 근데 뭐 이거를 갖고 뭐 경기 침체 시에 금값 상승을 하는 게 아니다, 하락을 했었다 뭐 이렇게, 몰라요. 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들이대는데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거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이거 금을 요즘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저한테 공부하셨으면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금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전문가들 뭐 누구 있죠? 피터 시프도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누구였죠?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이요, 제가 내일 기사를 갖고 올까 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25%를 금으로 담으라고 요즘 얘기합니다.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이. 근데 25%가 이거는 기관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개인들은 얼마나 더 모아야겠어요. 우리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기관 뭐 큰손 상대로 25% 모으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이런 비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천을 안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낮은 변동성과 낮은 수익률, 그 다음에 배당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나 이것도 보고 웃었습니다. 자, 올해 수익률 가져왔거든요. 1년 수익률 가져왔는데요. 이게 골드 ETF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은 SLB, 은 ETF입니다. 현물이요, 현물. 41% 올랐고요. 36% 올랐죠, 올해에. 근데 S&P 500 ETF는요, 16% 올랐고요. 나스닥 100 QQQ ETF는 23% 올랐어요. 여러분들, S&P 500보다 3배를 금이 더 많이 올랐는데, 아니, 낮은 변동성과 낮은 수익률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말이 틀렸죠. S&P 500보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걸 올해 들어서. 그리고 지금 금이랑 은이 상승하는 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기축통화의 패권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 전에 옛날 싸구려 이 통화 정책들, 저도 그건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어제나 엊그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뭐 통화량이 증가를 해서 금값이 오른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요즘은 그것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어디까지나 달러의 대체제래. 진짜 달러의 대체제 맞을 수도 있겠죠. 기축통화가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금으로 이제 다시 해처모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될 때 금값이 오른다,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 이것도 틀리진 않지만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면요, 지금 금값의 상승 41%나 오른 거는 말이 안 된다. S&P 500, 나스닥 100보다 왜 많이 올라요? 지금 보면 달러의 그냥 대체제고 유동성 공급될 때 오르는데 왜 S&P 500, 나스닥 100 주식보다 많이 오를까?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리고 주식도 같은 시기에 상승하나 상승폭은 주식이 훨씬 크므로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뭐 참을 수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거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가 폭락의 뭐
두 가지 시점이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요, 달러 유동성 감소 시 이 폴 볼커가 갑자기 고금리 정책 폈을 때 금값이 하락은 했어요. 금이 하락은 한 건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맞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시에 국제 금값은 하락을 했다. 일본의 뭐 버블 붕괴, 그다음에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아시아 외환위기 뭐 이런 거에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하락을 했겠죠. 금도 어찌 보면 투자의 수단이고 하니까 하락을 했겠지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미국의 유동성이 공급하면 금값은 다시 반등한다. 당연하죠. 지금 미국이 돈을 안 풀 수가 있을까요? 부채가 그렇게 계속 증가하고, 돈을 더 풀어서 이 부채의 가치를 낮춰야 이제 부채 부담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1차원적인 생각으로도 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말이 좀 다 안 맞아서 조금 그랬고요. 그다음에 국내 금값의 상승 이유는 환율이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서 국제 금값 하락에도 환율을 급등을 해서 국내 금값이 상승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에서는 뭐 환율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크죠. 원화가 더 쓰레기가 되니까, 달러보다 더 쓰레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더라고요. 이걸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듣고. 자, 국내에서는 금을 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달러 매수가 더 합리적이다. 이런 순간 진짜 화가 엄청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달러를 매수를 하실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국내에서 여기 있죠? 금 현물이랑 은 현물, 실버바 현물을 매수하실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 돈이냐 진짜 돈이냐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따 또 해드릴게요. 자, 투자의 원칙과 교훈.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는 또 하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닌 자기의 원칙.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뭐 ETF 투자할 때나 아니면 금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의 원칙을 갖고 해라. 유튜버 말만 보고 뭐 자기는 중국 주식 안 한다, 이제 미국 주식으로 바꾼다 하면서 손절해라 하니까 다 가서 그 저점에서 손절을 하고, 나중에 이제는 물려갖고 힘들어하고, 고점에서 질러서 또 힘들어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분할 매수나 아니면 이런 원칙을 갖고 좀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몰빵할 정도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신념과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몰빵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막 고점에서 몰빵을 해버리는 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보면서 자기 원칙이 중요하다, 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문가 경험.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이 금이 아니라 달러가 급등을 했고, 이는 유동성 정책 이후 금값이 반등으로 이어진다.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 금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에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연구 분석은 그래도 해드리잖아요. 요즘 정보 갖고 오고, 그다음에 금으로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지금 해외, 그러니까 한국에는 별로 없으시고, 한국의 인플루언서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해외에 더 유명한 금이나 아니면 경제, 국제 경제, 거시경제 이런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말들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막 이렇게 뜨는 금 정보들, 금 뉴스들, 그다음에 골드, 실버 이런 뉴스, 그다음에 거시경제 뉴스들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니까, 제가 또 바빠서 이렇게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진짜 여러분들이랑 만약에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요 한 20시간 이상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자료로 마련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못 전달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강의로만 하면 뭐 2-30시간 그냥 나오죠. 진짜 하나씩 짧게 나눠서 하면. 그래서 금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 가지가 많고요. 요즘은 진짜 예전 기존 방식과는 많이 차원이 달라졌다. 이 패권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또 어떤 걸 발표했냐,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외국 주권 금 보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금을 사면은요 상하이에서, 그러니까 외국 중앙은행들의 금을 상하이에서 보관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어디에 보관해 있죠? 런던 금시장에 한국의 104톤인가 103톤인가 그 전부 금리 런던 금시장에 보관이 돼 있잖아요. 런던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제대로 있는지 확인조차 잘 안 하고 있다.
있다고 합니다. 뭐 서류상으로 확인한다는데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고로 가져와야죠. 한국은행 금고로 103톤이든 뭐든 금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좀 국내에 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행에서. 그거는 지금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중국이 뭘 하려고 하냐, 속보가 떴는데 골드 텔레그래프에서 중국이 지금 외국 주권 금 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 지위 확보의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달러를 서방에서 무기화를 한다고 하면 자기는 금을 무기화로 하겠다. 그래서 누가 먼저 금을 다 써버릴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금을 보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 여기에서 상하이 금거래소 SG 여기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우방들이죠. 우방들 중앙은행에 금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자국 내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보관해주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글로벌 금괴 시장에서 관리자 역할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해외 외환 보유고 일부를 중국에 두게 만들어서 국제 금융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달러에 이제는 대놓고 이제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브릭스가 이제 이쪽으로 아마 똘똘 뭉치겠죠. 러시아,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데가 아마 이쪽으로 똘똘 뭉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국과 이 금에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금 수입, 수출을 완화하는 한편 지금 이런 것도 완화하고 있고, 한편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SGE 금고를 개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제 금을 보관해주는 역할까지 중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값이 계속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값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 소유는 여전히 강세다. 금을 여전히 지금 다들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평균치를 지금 계속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는 금값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계속 강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 금값 신기록, 금값은 온스당 3,791달러, 3,800달러도 넘었죠.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뉴욕 현물 기준으로 해서 3,772, 3,800도 넘었죠. 백금이랑 팔라듐도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고요.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ETF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ETF 보유 자산이 3년 만에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지금 25bp 금리 인하 이후 주가가 흔들리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BMO 분석에서는 금리 인하 시에 이 사이클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하겠다. 이 트럼프가 우리 지금 금값을 올려주는 의인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한 번씩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편지 한 번씩 쓰세요. 제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지금 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지금 연준 장악과 연준의 이제 독립성 훼손 때문에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연준을 이제 스티븐 미런을 투입시켜서 이제 연준을 장악을 해서 금리를 뭐 터키처럼 막 쥐락펴락 한다고 하면은요, 달러의 신용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더욱 사람들은,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로헤지에서도 중국이 지금 세계 금괴 시장의 서구화에서 벗어나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값은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 그다음에 뉴욕 금시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위스에 있나? 금시장이 보통은 서방에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금 보관해주면서 금 시장을 크게 열어서 역시나 이제는 서구화 대항해서 이제 금을 계속 모아가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 랠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8월 이후에도 가속화되어서 지난 한 달 동안 12% 플러스가 났죠. 수익률을 기록했고 1980년 이후 월간 수익률 상승 98번째 100분 이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포지셔닝 증가와 ETF 유입,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수요에 계절적 회복에 힘입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나와 있죠. 선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하이 퓨처 익스체인지가 진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 연설 대기에서 지금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되면서 보우먼 이사는 노동시장 약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단호히 추진해야 된다. 굴스비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스티븐 미란은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고, 트럼프도 빨리빨리 금리를 내려라.
거의 뭐 1.5% 이상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금값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자 환경이 바뀌고 있죠. 금은 지금 올해 주요 원자재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뭐 통화 정책 완화와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 브릭스가 지금 커지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금값 상승의 요인입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은 추가 상승 기대는 낮췄다. 단기 과열 우려 때문에 이렇게 낮췄다. 뭐 단기 과열이든 말든 여러분들 금값은 여러분들 1, 2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길게 노후 대비하려고 일정 포트폴리오를 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동양의 가격 결정력을 조용히 재중앙화하고 그다음에 금 흐름의 이 중심을 서양 금고에서 벗어나 중국이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은 세계 통화의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옌 리아오 이 사람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2014년부터 상하이에 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 중국에 있는 외국 금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이 한 국가에서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는 중국에 이제 금을 보관하는 이제 나라가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 아직도 뭐 달러가 좋다, 아직도 미국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가짜 돈, 이 미국채와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죠. 가짜 돈을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은 팔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으면서 진짜 돈, 금과 은, 원자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워렌 버핏조차도 원자재에 엄청 투자하고 있죠. 뭐 미쓰비시 상사가 지금 일본의 상사주를 엄청나게 사면서 원자재에 지금 워렌 버핏이 베팅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역대급 지금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테크주에서도 많이 팔고 애플도 많이 팔면서 지금 현금을 역대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면 진짜 큰 흐름이 변화를 워렌 버핏도 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도 지금 가짜 돈, 미국채를 던지면서 금을 모으고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도 금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보유하라니요. 물론 원화보다 달러 보유가 낫겠지만 금보다 달러 보유는 전혀 아닙니다. 금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이 직면하게 될 중요한 질문이다. 미국은 지금 보면은요, 금 채굴 경쟁에서도 지금 뒤처져 있고요. 금 보유량이 90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53%에서 세계 절반 이상을 금을 보유했었는데 이제는 20%로 금 보유량, 세계 금 보유량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세계 중앙은행들은 49년 만에 가장 높게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 보유량은 계속 줄어들고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채 보유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골드크로스 또 난 거 있거든. 제가 엊그젠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미국의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기축통화의 과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올해 이제 시작됐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통화의 생명주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의 지금 이런 상승, 지금 보세요. 25년에 42% 이상 상승을 하면서 1979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26% 이렇게 상승했던 이 이후에 최고의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 금이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나 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는데 42%나 올랐다. 여기 보시죠? 그동안 그렇게 20% 이상 오른 적이 2002년 때 있었네요. 그 다음에 2020년 때 이렇게 29년 뭐 10년대 뭐 이렇게 있긴 했는데 40%까지 오른 적은 없었죠. 이게 42%가 오르는 거는 뭔가 위기 때 올랐잖아요. 자 여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도 올랐고 이렇게 위기 때마다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 위기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 위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면 뭔가 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조금 그런 의심이 들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검정색이 지금 금의 지금 변화 추인데요. 이거 보세요. 8월 22일 잭슨홀에서 이 비둘기파적 연설을 한
파월이 한 이후에 금은 13%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 법정 통화가 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S&P 500이나 비트코인, 달러, 브렌트 뭐 이런데 지금 석유 이런 거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금만 오르는 이유는 뭔가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도 봐야겠죠. 은이 지금 4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은도 이거 30달러 넘어설 때부터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40달러 넘어서고 44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이거 이제는 은의 상승을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 우리 한국에 이 실버바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실버바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거 200만 원대 샀거든요. 지금 260만 원, 270만 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270만 원 넘어가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사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려고 해도 못 산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실버바가 씨가 말랐대요. 골드바는 좀 있는데 그것도 곧 씨가 말릴 것 같고요. 왜냐? 금값과 은값이 엄청 올라버리니까 다들 살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금값과 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추세를 과연 누가 꺾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다. 계속 이 추세로 갈 것 같거든요. 50달러까지 또 갈 수도 있고 은값이 50달러 넘어서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이런 관세나 금리 인하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리면요. 더 이렇게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UBS 연말 목표가가 3,800달러 이미 넘어섰죠. 이거 지금 금값이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중반까지 4,000달러라고 하는데 2026년 전에 4,000달러 이상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6,600달러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에 지금 독립성이 훼손되면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진짜 금값 상승을 진짜 많이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나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기축통화 G7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USA,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뭐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등등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도 있겠고요. 그런 이런 나라들이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렸는데 이 장기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장기채가 내려오지 않고 지금 일본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있다. 이 선진국 채권을 이제는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금에 투자하냐? 금은 파산 위험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들고 있는 거니까. 누구 파산 위험이 없거든요. 근데 국채는 뭐가 잘못됐냐? 파산 위험이 있잖아요. 국채를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요 물론 이자랑 뭐 이런 걸 받겠지만 가격 상승을 받을 수 있겠지만 파산 위험이 있잖아요. 상대방 신용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피해 볼 수 있는데요. 금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은 원자재로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들고 있으면은 그런 파산의 위험이 없다. 근데 지금 보면 선진국 국채 보면요 파산의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게 지금 누가 이제 선진국 국채를 살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금이 매력이 없다고요? 금이 지금 주식 대비해서 매력이 없다고요? 지금 이 상승률 보세요. 자, 금이 지금 금 현물이 41% 올랐고요. 은 현물이 지금 1년간 36% 올랐습니다. 근데 S&P 500은 16%, 나스닥 100은 23% 올랐거든요. 지금 주식보다 수익률도 좋고 그 다음에 위험의 해지가 되는 자산이 금과 은인데 이렇게 좋은 자산인데 여러분들 안 좋다고요? 달러를 모으겠다고요? 그 생각을 몰라요.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로 그렇게 가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미국의 이런 기축통화 이쪽에서 많이 흔들린다고 하면요. 미국 주식도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도 정말 큰데 이제는 미국 주식도 많이 줄이고 이제 금과 은만 투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중국 주식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것도 또 쉽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그냥 금과 은으로만 투자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너무 급진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주식도 저는 필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이분은 뭐 중국이 망한다고 하던데 중국이 뭐 미국한테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패권 변화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으로 다 금을 얘기하고 옛날 생각으로 지금 경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도 안 맞는다. 그래서 이런 지금 깨어있는 생각 그리고 빠른 정보 이런 걸로
그리고 시장을 예측해주는 존 버나드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댓글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쿠팡 링크도 한 번씩 들어가 주셔서 뭐 금과 은 한번 검색해 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한우 선물 세트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사주시면은 저한테 조금 도움 되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